지금 보시는 이 희미한 붉은 점. 이 점 하나가 천문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 은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은하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제임스 웹이 이 은하를 찾아내는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톱만한 하늘의 작은 한 부분을 며칠 동안 바라본 결과입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이 붉은 점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가장 먼 은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별빛의 파장을 분석한 결과 이 은하에서 산소가 확인된 것입니다. 산소는 반드시 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태어나고 죽어야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우주는 빅뱅 직후라서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상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산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의 발견이 우주의 탄생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조 년 뒤에는 오늘 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 눈에서 영원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주의 끝을 찾아보려다 오히려 우주의 시작마저 다시 의심하게 만든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4년 JADS GSZ14 제로가 발견됐습니다. 이 은하의 빛은 우주가 태어난 지 2억 9천만 년밖에 안 된 시점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100에서 4억 년을 달려 이제서야 지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지금 우주 나이의 겨우 2%에 해당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 은하인 줄 알았는데 이미 칠순 잔치까지 다 치르고 있었습니다. 즉 빅뱅 직후 3억 년도 안 된 시점에 이미 별 5억 개를 품고 산소까지 내뿜고 있었습니다. 2025년 칠레 사막의 알마 망원경이 정밀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존의 은하 형성 이론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소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별은 타오르면서 원소들을 차례로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수소와 헬륨이 반응해 탄소와 질소와 산소가 생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마그네슘, 규소, 황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별의 최후 순간에 가장 무거운 원소인 철이 만들어집니다. 철이 생기면 별은 더 이상은 핵융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별이 폭발하며 철을 포함한 모든 원소를 우주에 뿌립니다. 이 과정 전체는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은하에서는 철과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원소도 확인됐습니다. 우주가 겨우 3억 살일 때였습니다. 즉, 이 은하는 별이 태어나고 죽는 전체 과정을 이미 여러 번 반복한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이 이 데이터를 보내왔을 때 연구팀은 장비가 완전히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은 장비가 아니라 기존 이론이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우리 계산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의 존 매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풍선 표면처럼 가장자리 없이 부풀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주의 끝이라고 부르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범위의 경계일 뿐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그런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빛이 지구를 향해 오는 동안 공간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해 왔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 출발한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우주는 전체 우주가 아닙니다.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실제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밤에 한두 걸음 앞쪽만 비춰주는 작은 손전등을 든 사람과 같습니다. 손전등이 닿지 않는 곳은 아직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시간 자체가 빅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없던 순간을 이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북극점보다 더 북쪽은 어디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자가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끈 이론은 빅뱅 이전에 다른 우주들이 존재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다중우주 가설입니다. 우주 방울들이 충돌하고 새로운 빅뱅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 생겨난 빛인 우주 배경 복사 속에서 그 흔적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현재의 우주 팽창 속도를 재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빅뱅 직후 우주가 남긴 빛인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 주변 은하들을 직접 관측해 측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재는 것이니 당연히 같은 답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초속 67km, 두 번째는 초속 73km가 나왔습니다. 마치 같은 키를 쟀는데 10cm 차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를 허블 텐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직접 다시 측정했는데 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두 측정값이 모두 정확했다는 것이 재확인됐습니다. 즉 실제로 이런 이상한 팽창 속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 이론 어딘가에 크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500명 이상의 천문학자들이 이 문제만 연구하는 공동연구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JDS 은하의 별들은 빅뱅 직후 폭발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별들이 타오르며 무거운 원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원소들이 우주에 뿌려지고 다음 세대 별이 그것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별 곁에 지구가 생겼습니다. 우리 몸속의 탄소, 철, 산소 도구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34억 년 전 그 먼 은하의 별들이 여러 차례 죽지 않았다면 지금의 태양도 지구도 우리도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998년 과학자들이 초신성을 관측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중력이 있으면 팽창이 느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우주를 바깥쪽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속 팽창에는 무서운 결말이 있습니다. 수조 년 뒤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면 우리 은하 바깥 모든 은하는 영원히 우리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제임스 웹이 가동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초기 우주의 은하들은 기존 이론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별이 태어나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수십 배나 빨랐습니다. 이것은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진화의 기본 모델 자체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고 합니다. JADS 은하 하나만이 아닙니다. 웹은 비슷한 특징의 초기 은하를 수백 개 더 발견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나사의 연구원 스테파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주 초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지 망원경이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0만 개의 은하를 분석해 암흑 에너지를 조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암흑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마지막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는 우주가 다시 수축하는, 즉 빅크런치 가능성입니다. 둘째, 현재의 팽창이 지속되면서 은하와 별, 원자까지 산산조각내는 빅립 가능성입니다. 우주의 최후가 수축일지, 영원한 팽창일지는 아직도 풀지 못한 큰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주의 끝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고 시작은 더 큰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은하들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앞으로 수조 년 뒤에는 지금 밤하늘을 채우는 대부분의 은하가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공간의 팽창 때문에 그 빛이 더 이상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기한 별 지구에서 태어나 여러 은하들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